안녕하세요. 오당루입니다. 드라마 모자무사를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일리아 줄거리 하나 살 거고 총평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교환 배우가 그 주인공이거든요. 구교환 배우가 근데 이 TV 방송사 드라마에는 잘 안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 작품 중에 전설적인 제 인생 드라마 또 오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아저씨랑 해방일지 이 유명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쓰고 계신 거고, 감독님도 연출을 되게 잘하셔서 감독님도 한번 찾아봤는데 감독님 각시탈 하셨더라고요. 동백꽃 필름이라 이것도 진짜 재밌었거든요. 믿고 보는 작가님, 감독님이네. 그래서 아주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역시 기대 부응하셨다. 한번 해볼게요. 8인의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자꾸 황동만을 되게 싫어해요. 아직도 20년째 지망생이기 때문에 변변하지 못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나갑니다. 그래도 자기가 영화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나가서 학생들한테 이제 조언을 하는데 얘한테 이 작품 시나리오를 보고 왜 부자를 그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그리지 말고 너 부자야? 너가 너의 그 가난한 서사가 있으면 가난한 서사가 아주 재능인데 왜 그걸 안 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야기를 스토리로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 쌤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억울이라는 이 감정 워치가 또 등장합니다.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감정에 특화된 워치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 있나 봐요. 지금 데이터 수집 중인 상황이어서 황동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지하철에서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걸려요. 그래서 고양이는 살아나셨으니까 하면서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 수술비를 대기 위해서 사채를 빌렸다 이런 설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 8인의 모임입니다. 이분들이 다 8인의신데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영화 쪽으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아주 휘황찬란하게 차려놓고 행복하게 보냅니다, 시간을. 근데 이제 동만이가 들어와요. 동만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주 표정이 엄청 썩습니다. 그러면서 막 개걸스럽게. 왜냐면 동만이는 직업이 딱 하나가 뭐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이 좀 생활고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손으로 막 먹고, 그리고 자기가 싸운, 이거 자세히 보면 은박지거든요. 김밥도 여기다 내려놓고 막 먹어요. 워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맞은편에 앉은 다른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의 동생이 워치 개발사예요. 그래서 워치 개발을 하는데 너 같은 인물이 딱 필요하다. 근데 이거 지금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근데 워치만 찾는 건데 뭘 40을 준대. 이래서 동만이가 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기입을 하는데 직업에 영화 감독이라고 써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잠시만요 팀장님 이러면서 근데 이분 직업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테스터 잘못 뽑으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40대 무직이 아니신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소개해준 친구가 얘를 40대 무직의 역할로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심장이 벙벙 뛰는데 좀 안 좋았다. 수치심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몇 번이고 한 거야. 그래서 너는 했던 얘기를 왜 또 하니? 그러니까 형은 했던 얘기 또 안 해? 이러면서 막 계속 말하는데 알고 보니 박경재 감독이 개봉 축하 자리잖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워낙 자기가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심통이 일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축하 자리마다 약간 회방을 놓는 캐릭터입니다. 반면 이 고윤정의 직장에서는 이 최 대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디가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PD니까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괜찮다 이러면서 제작사니까 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면 울컥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러는데 필요 없다고 12번이나 고친 이 대본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버려, 당장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 그 회사 안에서 다른 쪽에서는 이제 황동만 욕을 합니다. 계속 카톡으로도 아까 그 감정 어체에 대해서 난 진짜 감정 어쩌나 수치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해요. 근데 고윤정도 알고 보니 이거 차고 있죠? 이 전에 아까 최 대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황동만 같은 애들은 인연을 끊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더니 이 사회에 필요 없는 무쓸모인 인간들은 다 끊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최 대표가. 근데 그거를 고윤정을 보면서 안 좋아하는 거죠. 여기 친구가 옆자리 직장 동료여가지고 그래서 최 대표 말하는 거 진짜 못됐지 않았냐? 무쓸모 인간 버려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시체라고도 말을 해요. 가는데 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골목이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기차 오면 이거 차단봉 내려와서 이게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구나. 네, 거기입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이어서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코트를 항상 입고 다녀요, 이 황동만이. 근데 이 코트 안에 이렇게 가슴 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은하가 말을 겁니다. 근데 이 코트가 베를린 국제영화제 가서 벼룩시장을 산 거다 이러면서 세계 역사 회오리 역사의 전중앙에 있었던 코트다 이러면서 유명한 어떤 국가의 군인이 이 코트를 입었는데 여기 총알이 박혀서 죽어갖고 그거를 내가 벼룩시장에 사왔다 이러면서 역사의 전중앙으로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강의 끝나고 오는 길이라서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끼시는구나. 그러니까 전 말할 생각 없으면 그냥 말을 한다, 나 혼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좀 기분이 나아진다. 왜냐면 그 울리는 그 기분이 나를 꽉 채우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나를 울리니까.
그래서 막 정 말할 상대가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막 자기 이름을 막 크게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 근데 그 강의를 하면 기분이 좋다는 게 애들한테 말을 하면 애들이 다 내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거기까지가 내가 살아있는 범위 같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근데 은하가 집에 같은 방이니까 비슷한 곳에 살잖아요. 황동만 이런 소리 들어요.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소리 들은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데까지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난 산다. 은하가 근데 나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놀라면서 가가지고 내 거 이렇게 말한다. 콕 찌르면서 농담 쏘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교교원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 장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집이 같기 때문에 요 장소에서 항상 마주쳐서 두 사람의 접점이 시작되는 공간이거든요. 이 장소에서 마주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여기에 앞에는 정지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라는 문구가 항상 걸리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드라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프레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프레임에 되게 갇힌 것처럼 나오는 연출들이 뒤에 나와요. 근데 요런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라는 이 멘트를 같이 넣어주면서 이 두 인물들이 자신한테 갇힌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걸 약간 은유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은하가 감독님 작품 궁금해요. 한번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하는 집에 돌아오는데 은하네 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김밥을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파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동네에서. 워낙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김밥을 여기 싸서 여기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줄 주세요 하면 창문으로 이렇게 주고 돈 이렇게 받습니다. 재영이 한번 밥 먹으러 오라 그래 이랬는데 재영이라는 캐릭터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전 남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 이제 황동만은 강의나 이런 일이 없을 때 이 출장 뷔페 설치 기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이런 큰 행사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 밖을 보는데 세상이 망했고 안 망했고의 기준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잣말 합니다. 날씨가 있고 없고의 차이.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세상이 망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데 막 설거지를 하면서 자기 시나리오를 읽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말했던 그 있고 없고의 차이가 세상이 망하지 않고 망한 거의 기준이다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그 어떤 날씨를 통해서 위안을 받는 그런 혼잣말이지만 그게 이어져서 작품으로까지 승화가 됐다. 그래서 이 설거지 작업을 하면서 자기 시나리오를 이렇게 자꾸 입으로 설명하는 거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예산 한국영화제작지원에 심사를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이게 이 아까 심사 장면이랑 이 알바하면서 외우는 요 장면 하면서 이렇게 교차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요. 얘가 그냥 입만 산 놈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줍니다. 근데 땀을 엄청 흘리고 역시나 아까 그 코트를 입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출적으로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데 혼자 여기 지금 요 위치에 앉아있잖아요. 이 프레임 안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이 영화진흥협회고 영화진흥협회 지금 심사를 왔는데 이게 심사가 되면 창작지원센터까지 갈 수 있다. 가면 어떻게 되냐? 한강뷰 우리 집으로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미래에 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라고 말을 해요. 이 황동만은 이거랑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이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진 않다. 여기서 기다리는데 팔 없는 둘째 누나라는 이 영화가 감독이 박경세. 그래서 오늘 시사회가 있어서 대박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이 대배우 정미란 배우가 대배우로 나오거든요. 완전 유명한 여자 배우를 앞세워서 이렇게 막 시사를 하는데 동만이는 헤드셋 끼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다. 그래서 막 화기애애하면서 뒷불이 가는데 2시간 내내 혈압 올라서 한숨도 건질 게 없다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면 박경세 감독 자리에서는 뭐 화기애애한데 약간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귀 기울이는 장면이 나오고 뒤통수 딱 치면서 막 대사했는데 연기를 너무 못하더라 이러면서 연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연기 고나리도 하는데 지금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악랄하지 못한데 왜 악랄한 그런 영화를 자꾸 하냐 그냥 지 같은 거 하라 그래 이러면서 아까 그 철학 자신의 그런 철학과 지금 맞닿아 있는 그런 대사도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감정어치가 영화 보는 내내 짜증나서 울렸다고 지루지루 이렇게 떴대요. 그러니까 얘가 참다가 근데 전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보는 거는 2시간짜리 기분 마사지 끄는 거야 내 돈 주고. 근데 왜 이렇게 기분 안 좋게 하냐 영화 쓰레기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말. 예술업계는 이게 결과가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그냥 딱 나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냐 없냐도 굉장히 전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황동만은 굉장히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반면 파리네는 조금 상업영화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정을 시키면서 하는데 얘가 막 화를 계속 냅니다. 그러면서 잔칫집 쫓아다니면서 계속 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데 여기서도 그래서 이렇게 황동만이 조금 이 사람들과 분리된 이 장면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대배우 국민 여배우가 와서 싱긋 웃으면서
제 연기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던데 뭐 하셨어요 감독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차에 타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이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황동만은 그 얘기 듣고 와서 자기 아무것도 한 거 없으니까 또 담배 피고. 근데 안 좋은 소식. 이번 제작 지원에 마재영이 됐다며? 재영이도 이제 풀리는구나. 난 재영이 될 줄 알았어. 인간이 매력 있어야 매력 있는 영화가 나오는데 이러면서 인간이 매력이 없으면 영화도 매력이 없더라 이러면서 듣다가 얘가 와서 갑자기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격지심이 있는 걸 어쩔 수 없지. 또 상황이니까. 그니까요. 특히 이게 영화나 이런 쪽은 기회가 오고 안 오고의 차이가 중요한데 맞아. 되게 기회가 안 왔나 봐. 근데 이게 비평하는 거 보면 능력이 없는 것 같지 않거든? 좀 이렇게 영화를 좀 볼 줄도 알고 이렇게 볼 줄 알면 만드는 것도 잘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기회가 계속 안 왔나 봐. 그러면서 계속 자기 주변엔 아무도 없고 뒤에서는 엄청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혼자 계속 술 마시고 화기애애 그러면서 막 사람들 얘기하는데 나 간다 이러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아까처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런 휘황찬란한 건물들을 지나서 너무 슬퍼요 이거 장면이. 왜냐면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애써 웃으면서 그냥 가는 거야. 고가의 빌딩 지나서 아파트 지나서 그냥 동네 오는데 황동만이 사는 동네는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가야만 하는 요 동네를 오릅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되게 표지판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차로 그 기찻길에서 나오는 그 표지판이랑 이런 표지판들이 굉장히 의미를 많이 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서 이 학교 주변에 스쿨존에서 일방통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겁나 뛰면서 이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땐 망가져서 나를 증명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엄청 뛰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재보는 거야. 10이 최대인 여기 구간에서 내 속도가 얼마인지를 재보는 거야. 그러다가 넘어져. 22까지 찍고 이게 약간 겹쳐지면서 22분에 황동만의 집에 올라왔는데 멍이 들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황동만의 주거 환경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좋지가 않고 이 굉장히 많은 요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이런 연출이 또 나오고 또 세상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프레임으로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어. 이제 반면 어제 시사회 하고 평을 읽는데 여기서 기분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기분만 잡치고 나왔다. 이게 있어요. 저희 댓글에 1점. 동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 아내랑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작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같이 부부인데 이제 같이 회사하고 제작사 대표. 그래서 동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닉네임도 무직이야 무직 이래서 동만이라고 이러면서 겁나 밟다가 이렇게 빨간불에 이렇게 여기 걸치게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여기서 왜 그래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 아저씨가 손가락질을 막 해요. 그래서 빡쳐갖고 나가서 그래서 막 폭언을 합니다. 근데 또 이분이 그래서 막 쯧쯧쯧하고 이렇게 길 다 가서 인도에서 한 번 더 손가락질해. 그래서 뛰어나가. 근데 엄청 세게 부딪혀버린 거야 여기에. 이 견인 지역이 누군가 이렇게 차를 끌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화 정도의 스토리에서 보면 약간 왜 견인 지역에 이 인물이 부딪혔는지 좀 나옵니다. 다시 동만이로 와서 동만이가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오는데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조금 슬픈 거야. 자기 다치고 좀 꼴 사납다고 생각한 거지 자기도.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앉을 수도 없을 때 간절히 원했던 건 날씨였다. 그러니까 날씨가 좀 자기 우울감을 좀 치유해주는 어떤 유일한 해소수단이었던 것 같아 본인한테. 날씨만 변해주면 어떤 날씨든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떤 날씨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이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햇볕이 동만이한테 닿으니까 동만이가 이런 환상을 생각을 하는 거야. 동만이의 시나리오를 전달받아서 읽고 있던 은하한테도 이 프레임 안에 있는 햇볕이 이렇게 쬐면서 따뜻함을 얘가 좀 느낀다. 황동만이라고 써있고 변은하 PD님한테 준 거. 또 전화가 와서 제작사에서 오라고 한 거야. 드디어 기회가 오나? 하면서 슬쩍 이게 그 은하의 그 회사로 들어옵니다. 최 대표가 있는 것이죠. 들어와 이러면서 우리 집한테 시나리오 받으려고 했다며 앉아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이 최 대표가 도끼 너도 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죠? 도끼 고윤정이에요. 이 변은합니다. 그래서 도끼 들어와 이걸 딱 책상에다 탁 던지더니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건 최 대표 픽이 아니고 이러면서 변은하 픽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픽이야. 읽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걸러서 준다. 그래서 옛날엔 시나리오 잘 깐다고 도끼로 날렸는데 이렇게 말해. 이 도끼라는 요 표현도 정말 그런 게 대표의 그 어떤 사상을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게 쓸모없는 인간 다 쳐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최 대표가. 그렇네. 그래서 이 도끼라는 게 물건이고 쓸모가 있잖아. 사람을 물건으로 취간다는 것 자체가 쓸모에 의해 사람을 본다 이런 의미가 약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변은하를 변은하로 안 보고 도끼라고 부르면서
도끼 취급을 하고 요즘에 화력이 좀 그래 이러면서 쓸모에 대해서 또 말을 하죠. 날 좀 갈았어? 시작해 이러면서 황동만의 그것을 네가 깔아 이런 거죠. 사람들은 전부 파워에 금지가 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다. 근데 여기 주인공은 파워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파워 있는 인간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까요. 약간 슬퍼 보입니다. 그게 왜 안 됐을까? 쓴 사람 본인한테 그런 게 없으니까. 완전 촌철살인.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의 모습을 회상해요. 피곤해 이러면서 나오는데 툭 하면 상처받는 여자 이러면서 이 대사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하는데 아마 전 남친이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코피를 막 닦고 가는 거야 지금. 툭 하면 상처받는 너 때문에 내가 더 상처받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그래서 파워 있는 인간, 힘 있는 인간 그런 거 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도 힘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똑같이 동만이랑 똑같이 여기서 뛰어본다. 내 파워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검증을 한다. 그걸 회상을 합니다. 슬픈 눈으로. 자신한테 없는 걸 만들어내지 못한다 인간이. 동만이도 그걸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멋지게 빨갛게 떠. 그러고 나서 오니까 코피를 또 흘리는 거야 은하가. 이렇게 흘리면서 감정 어쨌든 빨개. 얘도 자기가 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자기도 힘이 없는 인간이니까. 이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 코트의 주인이 여기를 뚫려서 맞고 사망을 했잖아. 그만큼 요 가슴에 이 비수가 날아가 꽂힌다라는 표현처럼 이게 지금 은유적으로 좀 표현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앞에서 최 대표가 앉아있는데 얘한테 은하가 나가고 나서 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욕을 해. 그거를 들으면서 이 가슴을 이 황동만이 자기가 후벼 파.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지 가슴에. 아 너무 슬퍼. 그치?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지. 그래서 너의 솔직한 생각. 솔직히 20년 했잖아. 근데 왜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총 때리고 말할게. 이러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안 나오고 이 프레임 안에 또 가둬. 동만이를. 아하. 그러면서 옆으로 넘어가는데 그 옆에 프레임에는 은하도 갇혀있어. 그리고 보니 동만이가 이제 그만하자. 안 되는 거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래? 이런 말 듣다가 10년 안에 됐지. 근데 넌 어쩌다 저쩌다 20년이 흐른 거잖아. 밥 먹고 똥 싸고 하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만들어버려. 동만이 20년을. 근데 약간 빨간색이 들어갔던 게 허기였어. 이 허기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 다음 장면에 동만이가 이렇게 자기가 좀 밖에서 상처를 받고 오면 밥을 엄청 퍼먹어. 이렇게. 마음의 허기를 이제 맞아. 밥으로 채우는구나. 그런 것 같아. 항상 그리고 또 굶주려 있고.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언젠가 누구한테 들었을 얘기다. 들을 거 들었다.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해. 공간도 좀 중요한 게 아까 그 박 감독 옆에 앉아있던 제작사 대표 와이프분이 이 공간을 하시거든? 여기 이름이 아지트야. 근데 영화인들의 아지트 같아. 그래서 영화도 싹 걸려있고 이 8인에도 항상 여기서 축하 파티하고 그리고 변은아나 뭐 이런 제작사 분들도 아지트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 근데 뒤에서 그 또 황 감독 욕을 하고 은하는 이걸 또 듣고 있다. 그러니까 얘도 참다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공포에 쩔었는데 이러면서 막 자리를 박차고 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동만이는 누구랑 말을 안 하면 꼭 자기가 혼자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소리로서 자기 존재감을 좀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니들이 뭘 아냐 그 슬픔을 이러면서 가는 어떻게 조용히 있냐면서 그 시간 동만이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슬픔을 달래고 있어. 이제 좀 건설적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말을 들었어. 내 인생이 왜 네 맘에 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날라. 그래서 이 미친 뭐 하는 거야? 이 말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보여주는 게 이 영화에서 주인공도 날아오른다. 그러면서 동만이가 브라보 외치면서 이렇게 딱 요 장면으로 1화가 끝납니다. 2화 시작이 뭐냐면 동만이가 산에 혼자 올라서 동만아 이러면서 소리 엄청 크게 질러. 황동만 이러는데 은하가 자고 있다가 들어. 근데 은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슬프게 들리는 것 같아. 혼자서 네 이렇게 대답도 해. 산에서 말하고 약간 돌아오는 메아리 같은 게 있잖아. 거기에 또 대답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출근했는데 최 대표가 이제 대표 방에서 친구 같은 그 8인의 멤버한테 막 동만이 이 새끼가 여기 날라갔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근데 그러더니 지가 혼자 다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7인에 대한 얘기도 한데 고귀한 양반들이시라 손에 피 묻히는 걸 싫어할 것 같아서 상놈인 내가 대신 손에 피 묻혔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8인의 애들도 다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거 말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말해줬다 이거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 이렇게 나르는데 사실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자기 대본에 걸려 넘어진 거야. 아하. 내 대본에 걸려서 내 대본에 걸려서 내가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고 그냥 집에 간 거지. 근데 이제 은하는 이걸 주워. 그리고 다시 8인애가 아지트에 모여서 얘기를 해. 이 감독이 황동만은 이 바닥
뜨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황동만 썩은 귤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황동만은 썩은 귤이다. 이분이 그래도 조금 연민을 갖고 있어. 걔가 좀 불쌍하긴 하니까. 그래서 20년 넘게 이혼 관계를 접는다는 게 쉬운 일이냐 이러면서 하니까 얘가 막 지가 더 화났어. 황동만한테 계속 까여갖고 완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야. 그래서 자리를 박치고 나오면서 단톡방도 나갈 거고 걔 안 나가면 나도 더 이상 팔이는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알아둬라. 근데 동만이가 또 와. 그래서 태연하게 들어서 밥 먹으러 가자. 얘가 이제 이 시퍼렇게 먹는 걸로 와서 동만이한테 맞서니까 얘가 막 간다며 가 이러면서 약간 가라 그래. 다들 일어나지 하면서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죠 자꾸. 근데 얘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또 받아. 그러니까 계속 말이 끊기니까 말을 다 못했어. 너 죽어라 남욕만 하는 인간이 바로 너다. 그래서 네가 쓸모가 없다. 그래서 너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죽어라 남욕만 하는 인간 이러다가 동만이가 전화를 받아서 말을 다 못했어.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어쨌든 안에서는 이 대표랑 같이 스테이크 먹은 거 식사하고 있어. 동만이는 와인을 와인잔에 안 넣어 먹어.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런 물컵 같은 데다가 그냥 와인을 이만큼 따라서 그냥 들이키거든? 자기는 와인잔 깨니까 그냥 여기다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시를 하고 이렇게 따라.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왜냐면 뒤에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서의 마지막 식사가 이거거든? 그래서 대접을 해주는 거야. 스테이크도 구워줘. 사람답게 남들 마시는 것처럼 와인잔에 이렇게 대접해서 먹어라. 너도. 어쨌든 그런 의미로 자기는 말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따라줬는데 이제 동만이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지. 하루 종일 영화를 때려봤는데 밥 먹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 인간들이 영상업자들 뭐 영화 인간 이거 필수품이다 이러면서 영화를 또 까. 듣다가 차분하게 얘기해. 영화 만나면 내가 이런 피곤하다. 너 때문에. 그래서 알지? 너 사람들이랑 대화 안 되는 거. 이렇게 말해. 또 상처받았어. 대화가 안 되고 안 하는 거. 근데 동만이는 그걸 들으면서 이 장면을 생각을 해. 왜냐면 이 장면에서 내가 정말 대화가 안 되나? 그렇지만 은하랑은 이 장면에서 재밌게 대화했는데? 장난치면서? 하는데? 그래서 한다고 말해. 아니? 근데 너 혼자 떠들어. 이러면서 얘가 또 말해. 근데 또 다시 이 장면 회상해. 아닌데? 이러니까 아니? 너 대화 안 되고 혼자 떠들어. 그리고 정신없어. 그리고 빡치게 손을 잡아주면서 가자 그래. 데리고 나가. 여기까지 와서 그동안 즐겁단 말을 못하겠다. 얘는 내일 봐 라고 말해. 근데 나와서 이거 써붙이고 가. 이제 이 아지트에 황동만이 출입 금지가 됐어. 또 빨갛게 반응을 하죠. 동만이 집안 식구들끼리 같이 제사 지내고 이런 자리인데 알아봤어? 네? 예린이 결혼식 날 축가 부를 연예인. 얘가 감독이라 그래서 얘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근데 형이 단호하게 딴 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해. 아니 그 바닥에 20년인데 친한 연예인 한 명이 없어? 이제 둘만의 시간이야. 이 백발머리 이 남자분이 이 동만이네 그 아버지 그 형제인데 황씨 집안 돈 물려받을 때 동만이네 아버지는 욕심이 없어가지고 얘가 욕심 부려서 그냥 다 가져간 거야. 그래서 부자 됐다고 말한 거야.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돈 번 거 아니라 네가 황씨 집안 돈 다 가져가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저 인당 딸 결혼식까지 도와줘야 돼 이러면서 동만이한테 이렇게 말을 해. 등신같이 왜 전화 그런 거 받고 있냐. 동만이가 그럼 거기서 저 능력 없습니다. 아는 연예인 한 명 없습니다. 눈물 고인 채로. 아 진짜 짠하네. 아 그니까 너무 슬픈데.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서 또 이걸 생각해 혼자서. 날씨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근데 내가 지금 밖을 보는 이 세상은 구름이 떠있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니까 그런 날씨에 있는 한 세상을 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미안하는 거지. 그 반면 이제 은하도 회의를 하는데 그 최 대표가 은하한테 야 너 그 배우한테 시나리오 넘겼어? 아니요 아직 못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기다리고 대표가 직접 전화하면서 송배 오늘 아지트에서 약속 있다고 하지 않나? 대본 아지트에서 줄 거니까 너 인쇄해와. 그러니까 또 코피가 나. 그래서 회의 끝나고 같은 회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괜히 공범자 된 기분이고 좀 그렇다. 얘도 파리대 멤버거든? 안쓰러운데 본인이 극복해야지. 뭐 어떡하냐? 한동안 은하씨 이뻐하더니 이 바닥에 물들지 않은 시선과 합법으로 시나리오 까는데 신선했지. 합법이 좀 동물적이잖아. 그러면서 사실 까는 말이지 이거는. 좀 야만적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알고 보니 그 매력도 별거 없다는 거. 근데 이 화장실 약한 안에 은하가 듣고 있어. 또 코피 흘려. 이제 말도 더듬잖아 은하씨. 그렇게 취약한 존재다. 이러면서 말해. 그래는 이 코를 또 부여잡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나와 이제. 은하씨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다. 그래서 알 수 없음 말고 다른 단어 뜬 적은 없니? 그 코피 흘릴 때마다 이 감정 패턴 보인 사람 없다. 그래서 그 감정을 정의해서 우리 워치에 적용시키려고 한다. 약간 이런 거지. 은하가 간절함이 조금 뒤섞인 감정인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감정을 떠올려 본다면 이러면서 생각을 해.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약간 어둠이 은하를 감싸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좀 전환된다. 자폭 가고 싶은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집에 가. 집에 가면서 뭐 이런 책 같은 거 보면서 생각하는 거지. 과거를.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에서 코피가 났다.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혼자 약간 막막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번에 그때랑 다른 감정이 하나 더 있다. 그들의 나약함을 목도한 느낌이라고 해. 아까 이 사람들이 회의에서도 좀 무례하게, 은하한테 무례하게 말하고 남을 이렇게 까내리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걸 보고서 나약함을 목도한 느낌이라고 말을 해. 근데 이게 또 뒤에 약간 설명이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동만이 형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이걸 본 거야. 황동만 출입 금지 붙어있는 거를. 어서오세요 해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무거나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인사했거든 아까. 누구야? 그러니까 동만이 친형님이요. 그래서 친형님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돌면서 얘네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 큰일들 한다 이러면서 한 소리를 해. 니네가 무슨 큰일을 하는데 동만이를 이렇게 소배를 시키냐 이거야. 그래서 얘가 또 말을 해. 그러게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 깽판치고 그러고 다닌다. 다 망치려 되니까 문제다. 40이나 처먹은 동생놈이 왕따당해서 눈이 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집단으로 절교하는 게 왕따다. 얘가 듣고 있다가 빡쳐갖고 일어나면서 나이 처먹고 있단 듯하게 만드는 당신 동생이 얼마나 꼴통 새끼인지 아냐고 말을. 그러니까 동만 형 빡쳐갖고 달려들라 그래. 그래서 쫓겨났어. 또 나오셔. 황동만 형제 출입금지. 형제는 왕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동만이는 외롭지 않다 이러고 가. 그래서 집에 와. 집에 와서 동만이한테 야 너 영화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짐 싸서 형이랑 내려가자고. 이 컷들이 착 치면서 그냥 좀 싸운 거라고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얘가 걔들은 왕따라고 인정했다고. 근데 왜 깁스하고 있냐고. 그냥 했다고 이러면서 이거 벗어 던지고 막 난리를 쳐. 데뷔야? 성공이야? 말해봐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얘가 누가 성공이래? 그럼 뭔데?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나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형도 그냥 이러고 가. 근데 이 인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동만이는 이렇게 엿듣는다. 어쨌든 형이 나오니까 막 후다닥 들어가시고 형이 나오기 전에 넌 용감하게 혼자 늙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 넌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 혼자서 죽을 수 없어 너는. 의지를 해야 된다. 불안함을 느끼는 인간이. 그래서 나오는데 아까 그 8인에 있던 멤버 중에 동만이를 그래도 제일 친구처럼 생각하는 인물이 있거든? 이 인물이 그래서 와서 동만이한테 전화를 걸어. 동만이가 전화를 받고 기다려 하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이 깁스를 또 차고 나가요. 은하의 직장에서 아까 그 8인의 멤버의 그 단발머리 여자분이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황동만 현재 출입금지로 바뀌었어. 아제트가 이렇게 막 홈큐 해결 이러면서 아제트에 황동만 없다 생각하기 너무 좋대. 그래서 은하가 듣고 있다가 다들 왜 그렇게 황동만 감독님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겪어봐. 한마디로 무능해. 이렇게 말해. 그냥 무능한 건 괜찮아. 근데 무능하지 않은 척 시끄럽게 떠드는 인간은 더 별로다 이거야. 무능이 뭔데? 이러니까 요리사래. 근데 요리 못해. 감독인데 영화 못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하가 그거 듣더니 인간이래. 근데 인간적이지 않아. 이게 최고 무능 아닌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세 명이 다 가만히 있어. 헐, 지금 황동만이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못나면 인간적이야? 이러면서 막 빛과 은하를 솔직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막 마시면서 막 겁나 웃다가 막 사례가 들려. 그러려면 인간적이지 않고 난 비인간적일래 이렇게 말한다. 또 코피를 려. 그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 그 와중에 이제 다시 동만이로 돌아서 이 친구랑 같이 고깃집 가서 좀 전까지만 해도 최 대표에 대해서 복수로 불타고 있었는데 배부르면 흐릿해진다. 이게 허기를 아까 말한 게 허기라는 게 어떤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갈망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굶겨야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나와서 또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 그런 거냐고 친구가 물어봐. 그래서 은하 씨한테 시나리오 하나 보냈는데 전화 와서 부푼 꿈을 안고 갔다. 근데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말은 처음 들어봤다. 벌렁벌렁 뛰는데 3라운드 얻어터지면 이렇게 아플까 싶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자기가 마음으로 느낀 그 고통을 이걸 함으로써 그만큼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어디라도 막 묶어놔야 될 것 같아서 표현을 하니까 덜 아픈 것 같다 이거야. 동만이가 항상 뭐 자기가 안 되고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사람들한테 가서 화를 내는 것처럼 마음을 받은 상처를 저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덜 아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해. 옛날에 이근아 씨한테 깠으면 뼈도 못 치웠어. 나도 까봤는데 감독이 눈물이 난다. 이렇게 명쾌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그렇게 까는데도 감독들이 까여보고 싶어서 줄 섰다고. 그 정도로 짱짱했다니까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근데 요즘 어디 아픈 사람처럼 회사에서도 사람들이랑 관계 별론가 봐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와. 왜 별론지. 감독들이 최 대표도 패스하고 효진이도 패스하고 시나리오를 다 얘한테만 봐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분 패스하고 얘가 상사인데 실질적으로 더 능력이 있으니까 얘한테 계속 온 거지. 얘네도 열등감이 있는 애들이었어 알고 보니까. 동만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또 은하를 마주쳐. 이렇게 슥 보면서 파워는 어떻게 장착되는 걸까요? 어디서 파는지 아실까요? 은하가 그걸 보더니 고민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인공이 날씨를 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이렇게 힌트를 줘. 사랑하는 형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럼 가슴이 막 뛸 텐데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서. 이 감독님은 사랑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말해. 또 뼈 맞긴 했지. 그래서 여기 일단 정지, 요 구간에서 일단 정지를 둘 다 하고 다시 빨간색을 좀 느낍니다. 황동만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은하는 이쪽으로 가고 동만이는 이쪽
갔단 말이야.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얘네 둘이 영화라는 같은 길을 가지만 얘는 감독을 꿈꾸는 애고 PD를 꿈꾸는 애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지만 여기서 갈라지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약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동만이를 엄청 싫어하는 요 감독의 집이 나와. 그래서 이 아내가 눈 풀어. 근데 술 마시면서 또 심통 나 있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어떤 같은 급으로 놀라고 이러면서 또 얘도 욕을 해. 이분이 굉장히 말로 좀 패는 느낌인데 정확한 말을 하죠. 당신은 몇 개 찍었고 황동만은 못 찍었고. 영원히 못 찍은 법 있나? 지금까지 데뷔 못하고 있었으면 너라고 뭐 달랐을 것 같냐? 아니 너는 더 했다. 네가 그럴 인간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죽기 살기로도 데뷔시켰다. 밑바닥 안 보려고. 그러니까 얘 자리를 또 아직 안 끝났어. 황동만하고 다른 인간이고 싶으면 또 다른 인간이고 보여달래. 이게 아까 그들의 나약함을 목도한 느낌이라는 게 요 대사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황동만이 봉준호 감독한테 그런다고 당신처럼 그렇게 길게 날뛰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 근데 진짜 우리가 손흥민한테 네 축구 개 못한다 이래서 손흥민 타격 없잖아. 그치. 너도 네가 어느 정도 비슷한 급이니까 네가 그래서 그러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동만이가 또 올라왔어. 근데 오늘 좀 중요한 날이거든. 그래서 동만이가 올라와서 동만아 이렇게 부르면서 누가 이 자식아 잠 좀 자자 이렇게 네 이렇게 말해. 누나는 출근 준비하면서 또 나오셔요. 근데 엄청 이쁘신데 여기서 고윤정 배우가 지금 2회째인데 아직도 편하게 못 웃고 계시거든. 항상 우울한 표정이 디폴트야. 그러면서 나와서 생각을 해. 똑같이 그런데 다른 감정이 하나 더 있다. 뭔가 다른 느낌. 이게 아까 나왔잖아요. 아까 그 대표가 최 감독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봉준호나 이렇게 손흥민, BTS, 레츠고 이 명단 있잖아. 레전드. 우리가 근데 이분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공격을 해도 이분들은 뭐 그래라 이렇게 넘기잖아. 근데 우리랑 같은 비슷한 급에 있으면 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같이 공격한다는 거야. 나약함이라는 게 여기서 온다는 거지.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하는데 얘네가 공격하니까 나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얘들도 욕을 할 정도로 나약하구나. 이거를 은하가 깨달은 거야. 알고 보니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나약함을 목도한 느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 그래서 싸워볼만 하다는 느낌? 얘네도 똑같다. 나랑 싸워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앞에 진짜 싸우러 가는 황동만이 있었어. 아주 당당하게. 전에는 되게 뭐지? 제작사인가 여기가? 이러면서 되게 쭈뼛쭈뼛 돌아왔는데 아주 당당히 주머니에 손 꽂고 최동현 대표님 계십니까? 대표실로 막 쳐들어오니까 친구들이랑 이 영화 관계자들이 막 다 말린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나도. 그러니까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해. 기천으로 나눠서 자연하고 빛나는 걸로 놔두고 못난 것들은 환자 보듯이 깨름치기 하면서 치워두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진짜 뒷담화 잘 까는데 한 면전에 대놓고는 안 한다. 그리고 나는 무가치함의 끝에서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릴 거다. 이렇게 기대해라 이러고 선언을 해. 은하가 약간 감동 못 모르는 애들 앞세워서 말 안 듣는 감독들한테 총질하게 하는 그딴지 그만해라. 얘 총 맞았잖아. 여기 총질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웃었어. 2화만에. 활짝 봤네. 이 변은하가 이렇게 활짝 웃는 거를 2화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야 봤다. 은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코피 흘리고 하는 게 내가 날 죽이고 있는 거라는 거, 마음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거는 이해한다. 근데 내가 나를 다치게 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니? 그래서 이 장면을 또 회상해. 자기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상처를 받는데 코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동안. 근데 황동만이 가고 나니까 얘네가 이 대표실 안에서 황동만이 털끝 하나 닿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뒷목이 땡기고 막 얘는 기침했잖아. 기침이 왜 이렇게 하고 어디가 자꾸 아프지? 그러고 이게 2화 마지막 장면인데요. 또 이 구간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은하가 할머니가 싸주신 요 도시락을 들면서 반찬이에요. 할머니가 한. 그러니까 그 재영이한테 갖다 주라고 한 반찬을 원래는 다 버리고 할머니한테 재영이 다 먹었어 이러고 줬는데 이제 이 재영이한테 주는 거를 동만이한테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모찌가 초록색이라는 거. 그러니까 동만이도 신나서 와서 크로스 하면서 크로스를 만들었다. 아니 초록색 거의 처음 나오는 거 아니야? 요 교차로에서 크로스를 또 만들고 어쨌든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이 둘은 초록색 그린라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가는데 동만이 엄청 신나. 그래서 막 이렇게 뛰면서 나른다. 하늘을 배경으로. 당신은 날씨보다 아름답다. 이러면서 끝납니다. 이 견인지역이라는 게 그래서 차가 자기 와이프인 거야. 결국에는. 경영이 또 고장나거나 뭔가 부서진 사고 난 차를 이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이렇게 끌어가주는 게 와이프다 이런 거구나. 내가 너 데뷔 안 시켰으면 너도 똑같았다. 라는 게 얘가 데뷔를 시켜줬기 때문에 얘를 끌어준 거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아내가 진짜 크게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이끌어주는 역할이 이게 무가치해 보여도 이끌어주는 역할이 중요한 게 어쨌든 같이 삶을 살아가는 배우자의 역할인데 그걸 이제 황동만한테는 은하가 해주는 거 아닐까? 왜냐면 형이 또 너는 여자를 만나야 돼 이렇게 의미심장한 대사를 남기셨기 때문에 맞네. 이 장면이 이 너무 전인 지역을 가운데 두는 장면이라서 의미가 상당한데? 이거 2번이나 나오더라고 이게 1화에도 나오고 2화에도 나와요 진짜 이 똑같은 장면.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감동이야. 벌써 2화밖에 안 되는데 벌써 감동이야. 그래서 마지막 총평이 있는데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제 자신의 이제 쓸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면 내가 진짜 일을 못하면 약간 가치가 없나? 약간 면접에서 떨어지면 내가 또 가치가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동만이를 알아봐주는 그 은하처럼 가치를 알아보고 찾아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시청자가 많아지길 좀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그 구교환 캐릭터를 정말 진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정말 구교환 배우가 아니었다면 네. 저 캡처본으로만 봐도 네. 구질구질한데 이제 얼마나 그 비호감이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여튼 좀 약간 비호감이 그런 캐릭터였는데 근데 1화에서 진짜 약간 울컥했던 부분이 그 소설같이 되게 감성적인 그 대사들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그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제목처럼 현대인의 허한 부분이잖아요. 나의 꿈과 현실의 그 타협점 그 사이를 에서 갭을 느끼고 대부분이 이제 꿈을 쫓지 않고 현실에 타협을 하는데 이제 황동만은 꿈의 캐릭터죠. 20년 동안 꿈을 향해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게으른 것도 아니야.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지만 이 네모난 프레임처럼 이 현실의 벽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인물인데 그 삶을 정말 날 것대로 보여줬잖아요. 특히나 영화계라면 저런 일이 충분히 있을 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준생이거나 이제 현실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그 부분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뭔가 빗대어 보는 느낌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고 내 꿈을 찾고 있다면 나도 저러지 않았을까를 한 번쯤은 떠올려 볼 법한 그런 황동만의 모습이어서 거기서 좀 울컥했고 그래서 1화를 볼 때는 그 황동만과 변은하가 어떻게 변할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대작을 쓰시는 박혜경 작가님 2화 때 이 인물들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지 이제 기미를 스물스물 보여줬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한 편 한 편 영화 같아요. 대사도 그렇고 드라마 대작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대사끼리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아졌다. 또 영님이 연출이나 구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도 처음 보는 장면이지만 장면에 뭐가 있구나를 느낄 만큼 구도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 비유 하나가 되게 고급스럽다? 그래서 모두가 모자무사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2화는 모든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캡처를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자무사를 꼭 봐주세요. 2.2%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OTT로 많이 보지 않을까? 다음 3, 4화를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리뷰도 궁금하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이나 좋아요도 좋습니다.